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얼굴 보니까 전 전기전자공학부 21학번 허성문입니다. 레뮤제는 1학기에 들어왔고 오늘 동굴 탐사기에 관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동굴 탐사기는 동굴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제가 동굴 탐사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굴 탐사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동굴 탐사기. 자, 여러분들이 동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 이해도를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하나 OX 퀴즈로 만들어 봤는데요. 동굴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불안정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동굴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딱 알 것 같고요. 아마 동굴 탐사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답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그래서 저는 중앙동아리 동굴 탐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굴 탐사회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반응으로는 우리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있어?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동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인상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세대로서는 다 알고 있는 이제 필수 교양서 동굴에서 살아남기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호흡곤란이라고 이제 동굴 사고, 게임 사고에 관해서 자극적인 걸 전달하는 이런 유튜버가 있고 뭐 종유석, 박지, 서늘한 곳 어둡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가 항상 듣다 보니까 좀 되게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굴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알고자 하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먼저 동굴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굴이란 지하 암체 내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이다 보니까 만약에 컨 팀장님이 되게 삽질을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삽을 파서 이제 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천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동굴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동굴은 형성 과정과 동굴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의 암석에 따라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 외에도 이제 한국에 없는 소금에 녹여서 만들어진 암염동굴 같은 경우가 있고 용암동굴, 해식동굴, 석회동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석회동굴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동굴의 생성 과정. 제가 이 페이지를 딱 펼치면서 저 옆에 화학식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석회동굴 어떻게 생성되는지만 하고 저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이 석회암을 이제 녹이고 이제 그 밑에 공간에 그 침전물들이 쌓이면서 석회동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저 화학식에서 알고 갔으면 좋은 부분이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화학식에서 이 생성 과정에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서만 석회암이 녹이면서 석회동굴이 생성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지 오래 걸린다.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1000년에 1cm씩 동굴이 자란다 이런 말 들어본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과장됐고 제가 본 거는 한 10년에 3cm, 4cm 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 오래 걸린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동굴 어떤 가치를 지닐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넘어가죠. 지질학적 가치입니다. 침전물 속의 당시 기후 정보가 화학적으로 기록됩니다. 동위원소라고 알고 계실까요? 동위원소라는 건 이제 원소 중에 다른 질량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요.
산소의 경우에 조금 더 무거운 산소가 있습니다. 이런 산소는 그냥 따뜻할 때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암 동굴의 석순 안에서 이런 산소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면은 그 당시에 따뜻했다는 의미를 뜻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적게 발견된다 그럼 이제 엄청 추웠고 뭐 빙하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층 분석입니다. 단층이나 습곡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동굴은 용이하다. 이제 습곡은 양쪽으로 횡방향으로 지층이 줄어드는 거고, 이제 단층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지층만을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생물학적 가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가치란 이제 동굴 내부는 동굴 밖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빛이 차단된 어두운 환경, 또 낮은 온도, 높은 습도, 제한된 먹이원 등이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 내부의 생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박쥐처럼 시각의 다른 감각이 발달합니다. 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박쥐는 이제 청각을 엄청 발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색소 결핍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박쥐의 경우에는 먹이 활동을 위해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호동굴성 생물인데, 이제 오른쪽 이제 등줄글 노래기 경우에 진동굴성 생물이라고 동굴 밖으로 나가면 죽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쓸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색소가 결핍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동굴 안은 먹이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쥐가 만드는 이제 박쥐똥, 구아노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에 같이 들어오는 흙, 뭐 이런 것들만 먹이원이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자기 생명 유지에 다 써요. 동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긴 수명이 길고 성장이 되게 느립니다. 이런 벌레 같은 경우에 동굴 밖에서는 1년을 채 살지 못하죠. 근데 안에서는 3년에서 10년까지도 살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동굴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동굴이 꼭 아니어도 뭐 충분히 뭐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굴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인데요. 아는 사람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없으신 걸로 알고 이 가족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일본의 가족이고요. 제가 인터넷에서도 따온 건데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동굴에 가본 경험이라든지 학교에서 동굴에 가본 경험이 뭐 한 번쯤은 살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안에 되게 서늘하다. 뭐 심지어는 좀 오래 있다 보면 춥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겨울에 가면은 또 따뜻해요. 넘겨주세요. 다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온도가 연중 일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일정하냐를 알려면 자, 왜 일정하냐? 암석이다 보니까 안에가 암석이죠, 동굴이. 그래서 열 용량이 되게 큽니다.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있고 또 동굴 크기에 비해서 입구가 되게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제 물질 교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일정합니다. 기온이 일정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온이 일정하다는 건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안정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동굴은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동굴 그냥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안정적인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등산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산로가 있겠죠. 등산로에서 그죠? 어떤 한 분이 왼쪽으로 조금 우회하는 게 더 쉽고 뭐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럼 이제 발자국이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발자국이 1년 뒤에도 남아있을까요? 뭐 한 달 뒤에도 솔직히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굴은 다릅니다. 동굴, 여기는 이제
수만 년 전 스페인 알티미라에 있는 구석기 시대의 벽화인데요. 되게 자세하고 크게 했는데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1800년대 후반 그때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도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훼손이 되게 적고 자료가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순도의 동굴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즉 동굴 생성물의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고 순수한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더 순수한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나서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다시 탐험을 합니다. 여기 두 개는 이제 지구상에서 빛이 안 닿는 곳이 자연적으로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닿지 않는 심해이고, 하나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이랑 심해가 빛이 닿지 않다 보니까 탐험도 가장 적게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순수하고 새로운 자료를 위해서 더 깊고 새로운 동굴을 탐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전을 하면서 모험심을 충족시키고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로 떠나야 할까요? 자, 여기는 환성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그런 관광 동굴 같은 것입니다. 엄청 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이런 골을 가냐? 그건 아니죠. 비공개 동굴로 갑니다. 자, 여기는 바람굴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잠금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뭐 잠금대가 되어 있지만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운행 일정, 뭐 안전 관리,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예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5페이지 하는데 엄청 귀찮습니다.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고 다닙시다. 왼쪽에 허가를 받은 거고, 이제 여기 잠금 장치가 있는데 열쇠를 수령해서 저희 탐사를 가곤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탐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수직 등하강이라고 하는데, SRT란 싱글 로프 테크닉이라고 줄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굴 안에서 내용이고 영상이 없어서 훈련하는 걸 제가 찍어왔습니다. 레펠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건 쉬워요. 근데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제가 한 45m 정도 올라가 봤는데 동굴 안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200m 넘는 동굴도 있어서 45m 정도면은 한 아파트 15층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좁은 곳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좁은 곳이라고 하면은 동굴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데를 지나간 적도 있고, 저기 왼쪽에 있는 저 동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꼈어요. 그런데 이제 흉곽 쪽에 껴가지고 숨을 딱 참고 힘 빡 주고 넘어왔는데, 제 뒤에 한 90kg 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못 지나와서 그냥 거기 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여기는 되게 힘들었던 게, 이제 기어가다가 중간 한번 몸을 돌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트위스트를 해야 돼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또 헤엄을 치기도 하는데요. 영상이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데 튜브를 타고 이렇게 줄로 당겨서 오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친구가 이제 수영해서 가서 이제 튜브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왔는데, 처음 친구가 딱 물에 들어갔을 때 진짜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호들갑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저 딱 튜브를 딱 탔잖아요. 엉덩이 딱 젖을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제 엉덩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액체 질소로 저 얼려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딱 나왔는데 계곡물이 있었거든요. 계곡이 되게 춥잖아요. 계곡에 딱 발을 담궜는데 계곡물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미끄러운 절벽을 넘어 다니기도 합니다. 또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밑에 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다가 저한테 잡아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끌어당겨 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빡센 동굴인데, 여기도 한 6명이서 갔는데 2명이 이 구간을 보고
자기 못 가겠다. 가지고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탐험도 좋지만 이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훼손을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훼손이 남아있어요. 여기 이걸 잘 읽어보시면 68년 8월 15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와서 낙설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한 수만 년 지나면 이게 뭐 화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4억 8천만 년 전 지층을 맨발로 밟은 여자. 그래서 중국이 발칵했다고 합니다. 이게 맨발로 하면은 이제 몸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종유석에 하얗잖아요. 좀 검해져요. 그러면서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장갑을 끼고 저희가 항상 딱 지키는 거. 발자국만 남기고 온다. 그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동굴 탐사기 내용이었고요. 좀 동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랑, 그러면서 또 도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각 가졌으면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